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문학 갈래 정리, 작품 감상 2. 이번 시간에는 서사 갈래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작품은 은혜 갚은 꿩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옛날 강원도에 활을 잘 쏘는 청년이 살았다. 그는 한양으로 가던 중 커다란 구렁이가 꺼병이 3마리를 잡으려는 것을 보고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아 꺼병이들을 구해준다. 계속해서 산길을 가던 청년은 날이 저물자 어느 집에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한다. 집주인인 여인은 청년을 빈방으로 안내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한다. 배가 고팠던 터에 갑자기 밥을 든든히 먹자 청년은 몸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청년은 무언가 가슴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다. 정신을 차려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청년의 몸을 칭칭 감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사람 살려!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려 하자 구렁이가 말했다. 잘 만났다 이 원수야. 내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청년은 숨이 막혀 헛걱거리며 겨우 말했다. 꺼병이들이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요. 제발 살려주시오. 이 원수놈아, 내가 내 남편을 죽이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구렁이가 금세 청년을 죽일 듯 노려보았다. 중략. 내가 살아날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게 무엇이오? 오늘 밤이 새기 전에 저 위에 절에서 종소리가 3번 들리면 부처님이 너를 살려주라는 뜻으로 알겠다. 청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깊은 밤에 절에서 종소리가 울릴 리 없었기 때문이다. 구렁이는 청년의 몸을 칭칭 감은 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청년은 곧 죽을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동이틀 무렵 갑자기 종소리가 댕 하고 울리더니 이어 댕댕 2번 더 이어졌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종소리가 3번 울리자 청년을 감고 있던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더니 밖으로 기어나갔다. 겨우 목숨을 구한 청년은 벌떡 일어나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저만치 달리다 문득 돌아와 보니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바로 청년은 소름이 돋았다.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 청년을 홀린 것이 분명했다. 청년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갔다. 산 위쪽에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고 종탑에 종이 매달려 있었다. 청년은 종 아래쪽에 죽어있는 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꿩은 이마와 부리가 심하게 깨져 있었다. 그 꿩은 바로 어제 청년이 살려준 꺼병이들의 어미였다.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목숨을 바쳐 날 살려주었구나. 참으로 고맙다. 청년은 꿩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러고는 한양으로 이름을 날리러 가겠다는 꿈을 버리고 그 작은 절을 크게 고쳐지었다. 이 절이 바로 지금의 원주 상원사이다. 그 뒤로 사람들은 상원사가 있는 저각산을 불굴적자 대신 꿩치자를 붙여 치악산으로 고쳐 불렀다. 작자미상 은혜 갚은 꿩. 자, 지금 살펴본 그 서사 갈래 이야기는요. 갈래가 전설입니다. 자, 전설이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한 종류, 즉 설화의 한 종류입니다. 설화의 한 종류이고요. 그 다음에 전설의 특징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이 전설에서 구체적인 증거물은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상원사, 치악산과 같은 것들이 이 전설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비극성인데요. 주로 비극적인 결말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성격입니다. 이 글의 성격은 일단 우선적으로 교훈적이죠. 은혜를 갚은 어떤 가치를 통해서 은혜를 갚는 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사성,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서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한다든지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종을 울린다든지 모두 비현실적인 성격이죠. 자, 이런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특징 중에 하나 특징을 바로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도 합니다.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제재입니다. 중심 소재는 은혜 갚은 꿩이고요. 주제는 은혜 갚은 꿩의 신이 믿음입니다. 특징, 실제 있는 장소인 원주 상원사와 치악산에 얽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설의 특징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설을 장마와 비교하여 감상하고 서사갈래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은혜 갚은 꿩은 글의 종류가 바로 전설이라 그랬죠. 그리고 장마는 소설이었습니다. 전설, 소설 모두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작품 모두 등장인물이 일정한 사건의 진행 속에서 갈등을 겪죠. 그리고 공간적인 또는 시간적인 배경이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서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사갈래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다 제시되어 있죠. 두 작품 모두 서사갈래이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이점은 한 청년이라는 신분이 불분명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갚은 꿩에서요. 그리고 장마에서는 할머니, 외할머니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이점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갚은 꿩입니다. 상원사와 치악산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서술자가 사건을 진행합니다. 즉, 이 이야기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마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네, 장마는 6.25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인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인 나라는 서술자가 주요 사건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경우는 서술자가 바로 1인칭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가 되는 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어쨌든 서술자가 있다는 건 동일한 거고요. 차이점은 그 서술자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작품을 토대로 볼 때 서사갈래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서술자를 통해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일정한 짜임새를 갖추어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갈래가 바로 서사갈래입니다. 자, 서사갈래에 포함되는 역사적 갈래를 더 찾아보고 그 갈래의 특성을 말해보자 그랬습니다. 서사갈래에는 지금 전설과 같은 설화라는 고전 갈래가 있습니다. 설화는 한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온 이야기로 일정한 구조, 이야기가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이다. 민족 전체의 사상과 정서, 풍습을 담고 있으며 전기적이며 우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전기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비현실적인 어떤 신기한 이러한 특징이 바로 전기적인 특성이고요. 우화적인 동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포함된다. 설화의 종류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화는 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지는 신적인 존재의 탄생과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설은 구체적인 배경과 증거물을 가진 이야기이다. 우리 은혜 갚은 까치 같은 경우, 꿩은 바로 이 전설이었죠. 자, 그 다음 민담은 흥미 위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설화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서사갈래를 살펴보면요. 소설 중에서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은 19세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소설이 나오기 전까지의 소설을 고전소설로 보면 되고요. 고전소설 역시 소설이기 때문에 서사갈래이기도 하고 인물, 사건, 배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 요소, 설화와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연성, 비현실성이 특징이다. 자, 다음 판소리 사설입니다. 판소리 사설은 판소리의 대본을 말하며 연행성과 현장성이 나타난다. 이후에 판소리계 소설의 원류가 되었다. 판소리 사설은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서사갈래로 보기도 하지만 판소리라는 어떤 공연의 대본입니다. 대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극갈래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소설. 신소설은 개화기 이후부터 현대소설이 창작되기 전까지 창작된 소설이다. 내용은 계몽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물과 사건의 경우에는 현대소설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극갈래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갈래 중에서 결혼이라는 작품이 우리 교과서에 일부분이 실려 있는데요. 일단 이 결혼이라는 극갈래의 내용을 먼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남자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결혼을 하고 싶었던 그는 맞선을 보기 위해 최고급 저택, 옷, 모자와 넥타이, 하인 등 부자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성 잡지의 사교란에서 맞선 볼 여성을 찾고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떠나버렸고 자신은 덤으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며 자신, 어머니,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자는 빌렸던 물건들을 하나씩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하인이 억지로 빼앗아가고 남자는 아쉬워했지만 점차 그는 물건을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 하인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와중에도 여자에게 애정을 느낀 남자는 계속해서 그녀를 덤이라 부르며 청혼을 했습니다. 아, 나의 천사님, 나의 덤이여.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저택을 빌리기로 한 45분이 지나 남자는 나가라는 경고문을 받고 남자의 것이 모두 빌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여자는 충격을 받고 이별을 고합니다.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러나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눈동자, 입술, 코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남자의 사랑을 깨달은 여자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아니고 누굴 또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저택과 옷, 하인 등을 빌렸지만 결국 되돌려줘야 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모두 세상에 돌려줘야 하죠. 제가 빌렸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었지만 그녀를 향한 저의 사랑만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닌 모든 것이 빌린 것이라는 걸 알고 나니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잠시 빌린 것이라고요. 그는 이 세상에서 나를 빌리고 아끼고 사랑하다가 언젠가 돌아갈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준다고 했어요. 그가 가진 진실된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자, 이처럼 결혼이라는 작품은 연극 대본입니다. 연극 대본 희곡인데요. 그러면 이 희곡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 부분을, 교과서에 있는 희곡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 또다시 남자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어낸다. 남자는 빼앗기지 않으려 힘껏 저항하지만 하인의 억센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하인은 무뚝뚝한 동작으로 빼앗은 넥타이를 가지고 나간다. 여자는 두 남자의 다툼에 놀란다. 여자, 왜들 그러시죠? 남자, 씩씩거리면서 개면쩍게 웃고 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자, 네. 남자,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이해 못하겠다는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는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여자, 넥타이를. 남자,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중략.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남자,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죠.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마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가 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려 착용하며,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인지는.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남자, 어때요 넥타이? 여자, 네, 당신은 멋진 분이셔요. 남자, 웃으며, 뭘요? 여자, 아니 정말 그래요. 남자,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하여,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강백, 결혼. 자, 지금 읽어본 이 희극 대본은요, 바로 연극의 대본입니다. 연극의 대본이어서 갈래는 희곡이고요. 단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막극이고요. 실험극이다. 어떤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된 희곡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은 풍자적이다. 어떤 우리의 어떤 물질주의적인 세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있죠. 그러니까 웃음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요소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비판적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은 현대, 공간적인 배경은 어느 저택입니다.
중심 소재는 어느 가난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이고요. 주제는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습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말을 걸거나 물건을 빌리는 등 관객을 극 안으로 끌어들이는 형태의 희곡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학습 활동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희곡을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제시된 활동을 해보자. 이 희곡과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문학에서 같은 갈래로 묶는 이유를 파악해보자. 지금 이 결혼과 같은 작품은 희곡이었고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시나리오였죠. 네, 희곡, 시나리오. 희곡은 연극 대본이었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두 극갈래였는데요. 극갈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대사, 해설, 지시문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현재형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극갈래의 특징이었죠.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그 해결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며 다양한 삶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역시 극갈래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희곡에서 연극 공연에만 가능한 장면을 찾아보고 이 장면을 영화로 형상화할 수 있을지 말해보자. 이 부분은 그 극갈래 중에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자, 먼저 이 희곡에서 남자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아 이야기를 건네고 그에게서 넥타이를 빌리는 장면, 이것은 연극 공연에서만 가능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영화화 된다면 남자가 화면을 향해 이야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영화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는 있지만 넥타이를 직접 주고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장면 그대로 영화로 형상화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의 형상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보자. 자, 이번에는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거겠죠. 자, 먼저 연극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지 못하고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의 표정 등을 확대하여 보여줄 수 없으므로 행동이나 말투를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화는 시공간의 설정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고 촬영이나 편집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면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갈래 중에서 극갈래와 그 서사갈래의 작품 두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